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 결식아동?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이요. 해결 방법은? 관심? 일자리 나는 함께하는 마음이요. 지금 당신은? 바빠서요. 그게 이제 해야죠.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97, 1577-1797.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97, 1577-1797.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자, 훈훈한 정을 나누는 설 연휴 보내고 계시죠? 자, 같은 길을 걸어도 절망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고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으로 마침표를 찍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희망을 가득 안고 또 행복한 투자로 마무리를 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대박 아카데미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보내고 계신데요. 설 연휴는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네, 올해가 네. 백호랑이 해라고 하죠. 백수의 제왕, 백호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올해 시장 대응이 이렇게 저도 아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계획을 번듯하게 세우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정 때 좀 못 지키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구정 이후에는 꼭 그 계획들을 알뜰하게 지켜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와 함께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참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마지막 최종 정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겸하면서요. 오늘은 인목교육 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이 총정리 과정에서 좀 쉬운 개선 이용법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또 조금 더 심화된, 그래서 인목교육표에 진술할 수 있는 시간 가격의 일부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활용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인 만큼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일목균형표를 총정리해 보면서 그 오해와 장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목에 대한 오해부터 좀 알려주십사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일목균형표를 굉장히 어렵다, 좀 복잡하다 이렇게 알고들 계신데 그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를 우선 제가 꼽아보죠. 제가 일목균형표를 해명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누가 저에게 그런 소명을 주진 않았지만 그런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에 빠져가지고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원본들을 구해오고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 분석해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시중에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이 정말 보다 깊고 중요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일부만 활용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좀 그것을 좀 보급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뭐 가격 계산기라든지 인목균형표 전용 차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무료로 오픈시키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일목과 관련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랄까 오해하는 부분 혹은 깊게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 이론이 만든 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오래된 거 맞잖아요.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이제 1898년생이고요. 네. 이 이론이 1932년에서 36년 사이에 완성이 되고 그분이 이제 활용하다가 이렇게 내놓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실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사케다 기법, 우리가 쓰는 캔들은 일본 에도 시대의 쌀 시장에서 쓰던 것이니까 더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적 지표들은 다 지금 몇십 년씩 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데는 이야기 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2, 3천 년 전 비석에 그렇게 쓰였다고 그럽니까?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었다. 네. 그것은 영원히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성적인 훈련이 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버릇없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정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이 시장에 항상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또 훈련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 빠지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공포에 빠진다든지 패닉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은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의 심리 또 투자의 어떤 일관된 하나의 흐름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만든 지 오래되었다 그렇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투자의 바탕 그 심리의 바닥을 잘 꿰뚫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쓰던 기법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앞에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스토캐스틱, RSI 다 해외에서 개발된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적을 따지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간혹 보면 일목균형표가 개발될 당시에는 토요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가 26을 쓴다든지 9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토요일 개장을 안 할 때는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형표의 기본 수치는 개장 일수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분봉에는 어떻게 쓰면 주봉, 월봉에는 어떻게 씁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개장 일수는 토요일에 개장할 때도 한 달 평균 24일 정도였고요. 네. 지금도 한 20일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장 이전의 시세 3남 한상의 움직임에서 찾아낸 수치이기 때문에 개장 일수와는 관계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수 분석에는 쓰는데 종목에는 못 쓴다는 그런 표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수이든 종목이든 거래량이 적고 소수의 완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과 종목은 어떤 투자 기법을 갖다 대더라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목은 어쨌든 좀 자연스러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세라면 그것이 주식이건 선물옵션이건 상품이건 금리건 환율이건 다 접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렵다는 부분은 오해라기보다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이론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론이 시세의 어느 한 일부분만 비추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가로, 세로, 종횡무진 이렇게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해명이랄까 보완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장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목균형표를 배우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애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목균형표의 장점, 이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기법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단점은 어떠한 기법도 모든 시세의 장면에서 100% 분석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 적중률이 100%가 안 된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이제 각각의 기법들이 변동성 지표, 추세 지표, 파동과 관련된 거, 심리와 관련된 거, 거래량과 관련된 각각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목은 그렇죠.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그 시간적인 요소. 그래서 시간론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염원했던 언제 이 시세가 끝나는가, 언제 이 시세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끝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 이야기를 하자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수의 상투와 바닥을 몇 달 전, 몇 주 전에 미리 일수까지 예고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 전, 이전에 대박 타임 때 녹화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다음 들어오는 만기일 직전 화수목에 몇 시 몇 분부터 시세가 뒤집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뒤집어지는 광경을 확인해 드렸는데요. 그러한 방법론까지가 깊게 들어가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만 위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만 가지고 100% 시세 분석 매매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쉬운 방법과 함께 시장이 그래도 언제 이 시세가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미리 좀 대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호가 떨어졌을 때 다른 기법보다 좀 빨리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목을 또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또 시간론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 그다음에 진입해야 될 때와 물을 넣어야 할 때 여기서 계속 때 그러는데요. 모든 투자에는 때가 있다라고 일목을 원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전에 나오는 일목산인의 투자 방법은 사실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어떤 식이냐면 물론 투자를 한 60년 했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7년에서 8년 만에 오는 큰 파동 하나 잡자. 조금 짧게 2, 3년 정도에 오는 파동. 혹은 연간으로 따지면 그 안에서 오는 몇 개월짜리 파동. 그래서 7, 8년에 오는 파동 하나만 잡아도 평생 필요한 자산은 다 이룬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2003년 3월 지수 512에서부터 2007년 11월 1일 2085까지 그 장장한 15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봉 투자나 이런 걸 가지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래는 대상을 좁혀라라고 했는데 뭐냐면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자기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할 대상, 그 대상을 좁히는 것이죠. 몇 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은 그야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현 시대에 대입을 하자면 업황, 그 종목 현재의 실적, 그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수급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주봉, 일봉 혹은 시간 단위까지의 움직임도 계속 파악을 하면서 보다 보면 그 시세에 관해서는 내가 정말 박사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런 식의 시각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각 그 외에 균형표 원전을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책의 3분의 2는 시세에 대한 이야기고 3분의 1은 생활관이나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일목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목을 하시다 보면 신기해서 변화일로 좀 집착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 전해드리면서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 줬다고 과용 남용 말고 그럼요. 약 모르고 오용 말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일목이나 다른 투자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변화일과 특히 관련해서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고한 날 뒤집히면 그것이 정말 와닿는 것들이 커서 거기에 집착을 하시겠지만 네. 이걸 잘못 이용하면 굉장히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준비와 연습, 실전 대응 과정, 모의 투자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래서 남용하지 마시고 오용하지 말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배워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때를 알려주는 일목균형표인데요. 조금은 단기적인 매매에 집착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주식시장을 크게 넓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일목균형표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주신 것처럼 과용과 맹신은 절대 금지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전 활용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통해서 실전에서 좀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제가 아마 빠르면 3월 말경에 그 일목균형표 입문에 관련된 책이 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훨씬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실제 일부 제가 매매했던 내용이고 제가 2002년 12월 당시 바로 우리 한국경제TV 정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강의하고 있을 때 발생됐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도 이것을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것을 보다 자세히 좀 말씀드린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삼성전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지금을 설명드리지 않고 2003년으로 돌아가니까 좀 의아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당시 제가 12월부터 눈높이 생방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그 대박 아카데미의 전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가 아주 투자자들을 위해서 교육방송을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는데요. 네. 그때 제가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목을 보여드릴 때 삼성전자가 현재 하락 중인데 어디서 시세가 끝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해보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시세가 그전 2003년 3월 바닥이 주가가 3월 17일이 바닥인데요. 삼성전자는 2월 11일 바닥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려면 좀 긴데 시세가 2002년 4월 22일 날 943포인트로 고점을 기록하거든요. 그로부터 3월까지 조정을 받는데 그전 2월 11일경에 일목의 유명한 기본 수치가 와요. 대등수치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형주는 전부 바닥이 나와버립니다. LG전자, 삼성 SDI, 삼성전자는 2월 11일에 바닥을 찍고요. 지수는 바닥이 안 되고 3월 17일까지 빠졌다가 돌아섰는데 여기서 팁 하나. 시세가 장기간 하락 국면에 들거나 특정 하락 국면에 들었을 때 대형 우량주는 일정 수준 빠지면 안 내려갑니다. 가격 메리시 생기고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하락이 끝나고 돌았을 때 물론 낙폭 과다주를 매매하는 지금 낙폭으로 가고 있고 움직임이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폭 과다주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이 확정적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런 우량주들을 가격 메리트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2003년 2월 11일에 바닥에 나옵니다. 이때 제가 대형 펀드는 지금부터 매수 개시 신호를 내린 자리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이게 보시면 9월에 고점 만들고요. 이게 9월 지금 이제 설 지나가면서 방송을 하는데 2003년 9월에는 추석 바로 한 날 이날
파생 만기일이 오면서 예. 시세를 삼성전자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놓고 주가가 확 빠져버리거든요. 네. 빠져버리는데 자 보시면 9월 29일 바닥이 구름 하단 걸치죠. 네. 우리가 그냥 구름을 이용하는 매매 방법에서 하단에서 돌아서는 중기 상승의 과정에서 2차 미수라든지 중요한 맞아요. 미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설명들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일목을 기본수치 26일을 올라가지고 11월 4일 날 고점이 나오죠. 그리고 뭔가 조정이 들어가는데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흘러옵니다. 흘러오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어쨌든 지금 조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 보유자들의 생각 혹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가 바닥일까? 이것을 일목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본다면 좀 더 내려가면 구름 하단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약 43만 원대 정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지지받고 돈다면 또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름 하단 지지가 되고요. 또 이렇게 선행스핀 바로 구름 하단이 길게 수평하는 구간은 직전 특정 파동의 딱 절반값입니다. 이거 뭐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일목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도 좋은 자리인데 보시면 가장 최근의 최고점이 11월 4일이죠. 네. 그죠? 왼쪽으로 보시면 37일이 걸렸고 올라오면서 26일이 걸렸으니까 26이 기본 수치이고 37이 일목에서 말하는 대등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왔을 때가 딱 37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바닥 찍고 돌아갈지 아닐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이죠. 네. 알 수 없음인데 자 일목은 가격과 시간을 동시에 본다 그랬습니다. 첫 하락했던 폭 48만 4,500원 고점에서 44만 2천원까지 약 42,500원이 빠졌는데요. 그것을 되돌림 47만 5,500원에서 다시 빼는 방식이 우리가 가격 목표치 배울 때 N자형 방식입니다. 첫 파동과 그 다음 파동의 값이 같다면 그래서 N이 보면 얼마냐? 43만 3천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3만 5,500원이니까 약 2,500원 정도 목표치 미달이죠. 네. 그런데 근사값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사값으로. 이 근사값에서 이틀 쉬다가 갭 상승 전환선 돌파합니다. 이러면 일목에서는 가격 시간 달성이니까 매수 전환 되었다고 사실 봐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가능한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그 뒤에 전환선 돌리고 구름 상단 돌파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호전 나오고 추세 타고 가버리죠. 그죠?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행이 나오죠. 그로부터 얼마를 가느냐 하면 18일을 가서 일목이 17일이 기본 수치인데 십자에 음봉 십자 나옵니다. 잠시 주춤 섭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출발하는 자리까지가 18일 정도 내려왔죠. 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대등 수치이고요. 근데 54만 2천원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는 하락 전환하거나 이격 조정이라도 받고 갈 가능성이 커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갔느냐 하면 55만 5천 원에서 조정이 들어와요. 방금 말씀드린 54만 원 목표치 달성 18일이니까 일목이 17이 기본 수치거든요. 하루 더 가지고 음봉으로 딱 때려버리죠. 그죠?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는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사실 추세적 상승은 못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그 안에서 리듬을 보면 첫 상승 18일 올라간 고점 17일이죠. 그죠? 네. 그로부터 또 17일에서 18일 가니까 구름 상단 딱 찍고 돌아가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눈여겨 잘만 보면 뭔가 일목의 17, 18 이런 변화일 자리가 최고점을 오거나 최저점으로 오면 뒤집힌다라는 버릇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세의 시간상의 습성을 이해하신다라면 오늘쯤 내일쯤에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밀릴 가능성,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저점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또 구름 상단을 딛고 구름 상단을 타고 또 전환선 기준선 고전에 또 가버리죠. 네. 재차 상승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 기준선이 수평하고 등락하는 구간은 기본적으로는 매매 자제 구간입니다. 기준선이 수평하고요? 왜냐하면 기준선이 수평한다는 것은 시세가 특정 박스 안에서 머무르고 있거나
왕복 왕래 시세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추세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스토캐스틱과 같은 변동성 지표를 넣어가지고 아래 위로 그냥 끊어먹기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 이런 혼조장에는 잘못하면 네. 예, 돌파해서 간다고 샀다가 상투되고 또 바닥 찍고 내려간다고 팔았다가 바닥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 일목기본수지잖아요. 네. 고점 돌파했지만 17에 오니까 막혀버리고 그죠? 저점 이탈했지만 17, 18에 오니까 오히려 바닥이 나오죠. 자, 이건 아직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구름 상단 딛고 다시 출발해서 갔을 때 여기 보시면 63만 8천 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목표치 계산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바닥에서부터 고점으로 왔다가 눌러서 돌아가는 큰 N 파동이 있죠. 네. 이 파동을 가지고 목표치 계산을 해보면 최근 V자형 계곡 눌림목을 그대로 다시 올리면 우리가 배웠던 V값 63만 5천 원이 나오고요. 그럼 63만 8천 원 상투와 3천 원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 파동만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N인데 64만 2천 원은 아직 못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 V값과 N값을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방식을 일목에서는 간혹 이걸 쓰거든요. 응용계산치라고 하는데 응용계산치가 63만 8,750원이죠. 그죠? 63만 8천 원에 여기서 고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받고 또 갈지 아닐지를 궁금해하던 차에 연속 즉 흑산병 나오고 개 발아가면서 지선 다 깨버리죠. 네, 그러면 이거 상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앞전 시간에는 전환선 기준선 구름 부행수변 위주로 매매하는 방법을 보셨다면 네. 여기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뭔가 예, 바닥에서 하락연자 가격 목표치 그 다음에 37 시간의 리듬 그 다음에 18일이 올라오고 17일 가고 18일 가서 저점 나와가지고 거기로부터 올렸는데 가격 목표치 달성하고 지지선 이탈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그죠 예민해지죠. 뭐냐? 이 자리 정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 가격 1시간 직후에 만약에 1차 이탈이 나오면 물량을 좀 줄여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종합적인 활용이 되겠고요. 네. 이것이 예, 좀 더 발전되고 기법이 익혀지면 제가 시장이 상투가 오기 전에 자, 올 지금 양력 새해 1월 2일에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경제TV와 와우넷 전문가들이 2010년 유망주 발표 이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제가 바로 2010년 바로 1월 20일에서 22일 이 구간에 오면 시장이 조정 들어가니까 주의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2003년도요. 12월 22일 코스닥 상투도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2009년 9월 23일 상투도 여기서 무려 1년 전에 그 직전년 12월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어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런 뭔가 시간의 가격의 논리로 잣대를 접목시키다 보면 몇 월 며칠 혹은 얼마의 지수가 되면 이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 분석이 가지는 후행성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가장 고급 기법이고요. 우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목표치 달성이다, 시간 달성했다. 그 직후에 상승 전환행이 나오고 하락 이탈행이 나오면 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목균형표 종합 활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기본 수치 26일뿐만이 아니라 대등 수치가 되겠죠. 37일, 17일을 통해서 목표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알려주셨는데 이 기준선이 수평일 때는 거기가 바로 혼저권 장세,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매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고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고요.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현대증권이고요. 이것도 사실 그 시간은 올해 경과된 것인데 전형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 진행되는 과정이 아주 모범 케이스로 나와 있고요. 제가 2003년에 썼던 일목균형표 시점편
그것이 이제 발간은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거기에 실렸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지난주에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구름 아래에서 전환선 기준선 타고 계속 타고 가는 추세적 매매를 단순한 방법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더 고급 기법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네. 자 2001년 9월 21일이라고 하는 자리는 현대증권의 최근 하락 과정을 가지고 보다면 미세하게는 9파동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일목이 9가 기본 수치인데 그리고 3이라고 하는 하락의 N자, 상승의 N자가 가장 기본 파동인데요. 이 파동마저도 9개 정도 진행이 되면 뭔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무조건 9파동이면 돌아서고 하락으로 가면 9파동으로 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필이면 뭔가 바닥을 찍고 시세가 변하는데 9계단을 내려왔더라라고 한다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종목의 사실 하락 목표치를 N자와 V자로 보면 V자는 6,340원에 6,150원으로 일단 달성이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소소하게 돌았습니다만은 자 전환선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까지 돌파합니다. 하락 전환 이후에 기준선 돌파가 한 번도 없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이후 자 전환선 기준선 호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시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자 후행스팬 호전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으로 치면 2억 호전이니까 이것도 분할 매수인데 전에 제가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설명을 드렸을 배웠죠. 겁니다. 예. 뭔가 하나의 바닥으로부터 26일 일기전의 시간이 지나도록 더 이상 하락 갱신이 없고 특히나 최근 시세의 딱 절반인 기준선 위에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 시세는 더 이상 하락으로 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승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준비 구성에 미리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확인 매매한다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26일이 지나면 제일 뒤의 날짜가 빠져가기 때문에 기준선이 살짝 돌죠. 지금까지 하락 일변 들어오던 기준선이 수평하다가 살짝 돌려버리죠. 그죠? 네. 그러면서 양봉이 딱 뜨죠. 자, 기억해 두세요. 바닥으로부터 26일이 지난 자리에서 기준선이 도는데 네. 양봉이 뜬다. 매수입니다. 바닥에서 26일이 지난 후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눈 감고 매수를 하면 키보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쪽 눈만 살짝 감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준선이 수평일 때는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제라고 했던 예. 것과 이것과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혼조 장세인데 언젠가는 혼조 장세가 끝나겠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매매를 자제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목의 장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시간을 갖다 대가지고 아직 혼조 장세가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26일이 지나가도록 지지를 받고 있고 딱 그 자리에서 전환행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상승으로 전환되기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수평하고 혹은 여기서 두 개 사실 그 근접치로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혼조 박스가 굉장히 장기간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자제한다라고 약간 하나 더 제가 덧붙여 놓을게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자 전환선 지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날 다음 날 또 양봉이면 또 매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승 전환행이 나오면 첫 파동의 2배치를 계산을 해놓고요. 최대 4배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산치를 한번 적어놔 봅니다. 그 다음 시세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 여기 바닥으로부터 26일짜리 상승 전환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전환선 딱 딛는 그 다음날 양봉이 크게 붙죠. 그럼 또 따라 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상승해서 자 여기 구름 돌파가 나옵니다. 3력 호전. 그러면 추세 완전히 전환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선과 구름을 다시 안 깨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왔을 때 뒤를 돌아다 보시면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빠져나오느라고 살짝 걸리죠. 그죠? 네. 예,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를 돌려놓고 보면 마지막으로 이거 빠져나오느라고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가 구름까지 다 돌파하고 아무 저항선이 없는데 간혹 멈추는 자리에서 뒤를 돌아다 보시면 후행스팬 이 꼬리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느라고 잠깐 쉬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조정이 살짝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 구름 상단에 십자형이 딱 뜨죠. 네. 그러면 하락의 균형을 잡았고요. 매도 매수가 균형을 잡고 그다음에 이 26일짜리가 일목의 기본 수치 1기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17일이라고 하는 일목의 기본 수치가 왔고요. 이번 올라오는 과정에서 첫 고점을 기록하던 자리로부터 또 26일이 왔죠. 예? 네. 그러면 현재 후행스패는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 이전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하필 그 자리에 십자당 양봉 딱 뜨죠. 전환행이 뜨죠. 그리고 양봉 크게 나오죠. 이건 네. 매수죠. 그러니까 일목의 장점이 제가 그랬죠. 물론 지지선 타고 가고 그러면 그냥 매수하고 보유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신규 매수를 한다 아니면 여기서 뭔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맥점이 있다고요. 맥점. 네. 그 맥점이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을 리듬을 넣고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역으로 음봉이 뜨면서 이탈했다면 적각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거짓말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17, 26 변화일 자리에 자, 구름 상단도 있고 십자담 양봉 뜨고 돌파해서 치고 나가버립니다. 예. 또 상승. 바닥에서 17을 예, 이기죠. 그다음에 조정이 들어와도 전환선 지지. 이렇게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그다음 과정을 보시면 여기까지 왔다가 전환선 딛고 다시 섰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보시면 이 전환선 이탈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시세가 일목균형표의 시간 리듬이든 아니면은 이평선, 21선이다 뭐다 한번 뭔가 추세선이다 이걸 타고 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게도. 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현대증권이 26 기본 수치에서 전환하고 17 기본 수치에서 톡 튀었죠. 그죠? 그로부터 17일차 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에 와 있죠. 네. 그렇다면 다시 양봉으로 연결이 안 되면 잘못하면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꺾일 수도 있겠죠. 예, 왜 지금이 최고점이니까. 반대로 만약에 지금이 조정 중인데 17일이 왔다면 저번에도 17일에 돌아갔으니까 네.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봉을 기다리겠는데 여기 지금 17일에 보시면 양봉 다음에 이런 봉이 하나 뜨고 음봉으로 전환선 이탈 딱 해버리죠. 그러면 자, 양운 위에서는 전환선 기준선 타고 가면 그냥 가져가자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가격 목표치가 오거나 시간이 자 13,350원 여기서 물론 달성입니다. 17 변화일 이후에 전환선 이탈하는 큰 음봉 하나 나왔죠. 매도죠. 그 다음에는 기준선을 다시 지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기다려보는 것이지 네. 여기서 홀딩은 아니거든요. 예. 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네요. 예, 26일 만에 기준선 지지하고 돌아서고 17일자에 구름 지지하고 돌아서고 잘 왔다가 또 17일자에 고점 찍고 전환선 이탈해버립니다. 그 수치들이 반복이 되는군요. 네, 반복이 되죠. 예. 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 시세가 유행이 기준선을 이탈했다가도 이틀 만에 다시 기준선을 또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목에서 나오는 방식은 아니고요. 추세선 기법에 보면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다가 네. 혹시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거나 했을 때 3일을 밖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온다. 그래서 3days 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혹은 %는 사실 그건 방정식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다 보면 잠깐 이탈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벗어났다 들어오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기존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필터링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그것을 적용시킨다 안 시킨다를 떠나서 어쨌든 2일 만에 다시 기준선을 타고 기준선을 딛고 전환선 돌파하니까 상승 전환이 되었는데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세가 직전 고점을 살짝 벗겨놓고 갭 하락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든 저렇든 아직 일수가 안 차기 때문에 전환선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냥 가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탈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런데 자, 우리가 기왕의 시세의 리듬을 봐왔던 입장에서라면 17일마다 변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 17일, 자, 33번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도 딛고 돌아간다면 얼마간 위를 더 기대할 수 있겠고, 왜? 아직 정비율이 이탈이 안 됐으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이탈한다면 뭔가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실제 시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보세요. 17 변화일 날 직전 날 보시면 예. 음봉 2개만의 양봉으로 자, 자세히 보면 전환선 딛습니다. 빨간 선을 저가가 딛고 올렸죠. 그 다음에 17 변화일 날 음봉을 한번 누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자, 이게 다시 상승으로 연결될지 아니할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자, 이날 파시는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도 있겠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음봉 나오면서 전환선 이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틀에 걸쳐서 지금까지 올라오던 추세선 이탈, 그 다음에 기준선 이탈하죠. 그러면 확인 매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변화일이라고 하는 변곡점 논리, 이것을 좀 가미를 하면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시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이 없다면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순조롭게 잘 흘러왔던 시세도 방향 전환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17마다 바뀐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우리가 방어 운전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스쿨존 지역이 들어섰습니다. 속도를 30km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딱 시장이 변할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노리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 전환행이 온다? 즉각 대응하고요. 그렇지 않고 한 고비를 넘긴다면 그 다음 계산되는 시간과 가격 목표치를 향해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것이 일목의 어떤 하나의 장점이랄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그림은 결국 그렇게 보면 전환선,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 상단 왔다가 양봉 하나 붙이다가 실패하고 구름 상단까지 이탈해 버렸으니까 기존의 추세로부터는 일단 이탈이고요. 이 경우에 뒤를 돌아다 보시면 현재 시세가 기준선 구름 이탈하는 상황에서 후행 스팬도 이탈해 버리죠. 그래서 만약 이 경우 기준선을 딛고 가고 후행 스팬이 여기 와서 딛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면 다시 매수를 하거나 혹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수세 매매 방법이 있었겠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 빠져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방법은 이런 방식입니다. 뭐냐면 구름 하단을 딛고 시세가 구름 상단을 돌파하고 내려오던 전환선이 돌아서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양운 위에 전환선 위에 시세가 타고 간다면 또 매수 가능합니다. 네. 매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렇게 돌아섰지만 이 시세가 궁극적으로 전 고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락 이탈을 하고 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N차형 하락 파동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우신 대로 하락 N자 가격 목표치 있죠. 그걸 잡아서 저점을 예비 계산하고 흘러온 시간을 또 계산을 하면서 그 지점에서 지지 반전하는지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 자 아까 제일 처음 구름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예를 들어서 하락 N자로 갔다고 했을 때 하나의 하락 파동이 완성되고 크게 보면 다시 2차 상승을 또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방법은 구름 하단 지지가 되느냐 혹시 다시 하락 이탈한다면 가격과 목표치를 달성한 다음에 다시 전환선 돌리고 전환선 타고 하면서 재상승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상승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목을 활용하는데 선뿐만 아니라
가격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현대증권을 통해서 신규 매수의 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바닥에서 26일 이후에 양봉이 나오거나 또 바닥에서 17일 이후에 구름 상단에서 양봉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름대를 이용해서도 매수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사례이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증권 차트를 봤는데요. 이제 다른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를 가져와서 선물 옵션, 그다음에 장중 분봉, 틱 차트, 그리고 환율, 예, 석유, 유가 같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접목 사례를 간단하게 한 번씩 보여드리죠. 예, 시세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EWY로 약자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요 우량 기업들의 ETF 그 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지수화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구름 하단 지지, 구름 하단 지지. 이 바닥이 18일입니다. 17 기본수치 하루 차이 나고요. 그로부터 33, 34. 자, 일목 기본수치 하루 지나가거든요. 그 자리에 기준선 딱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올라가거든요. 예, 이번 상투가 바닥으로부터 52 일목 기본수치 2기입니다. 그로부터 쭈르륵 내려오는데 구름대에 와가지고 직전 저점에서 27일. 이 시세는 보면 18일, 34일, 27일. 희한하게도 바닥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본수치 플러스 1일마다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러 인덱스 보여드릴까요? 네. 달러 인덱스는 이 직전 최저점이 예, 여기서부터 26일기였고요. 그로부터 시세가 올라와가지고 조정받고 돌아가는데 기준선 자리에서 뒤고 돌아가죠. 그런데 그로부터 자 26, 27 일기입니다. 여기서 단기 조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환선 딛고 다시 현재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세도 희한하게 26일마다 시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기준선 타고 하는 광경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금값입니다. 예, 상품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거 보시면 구름 상단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타고 가다가 다시 이탈해 버렸는데요. 고점이 직전 고점에서 26일, 바닥이 직전 저점에서 26일입니다. 일목의 일기죠, 그죠? 예, 이런 시세 리듬이 모든 시세마다 나름대로 접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현재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주신 이동훈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영의 S다이어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지 저항선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들어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도 나도 아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오늘은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그 기초 내용부터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지선에 맞닿게 되면 그 종목의 경우에는 바로 튀어오르고 저항선에 맞닿게 될 경우에는 그 종목이 저항선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지대에 맞붙였을 때에는 매수를 하고 저항대에 가까울 때에는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전략이 이렇다면 지지선에서 맞닿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저항선에 맞닿고 바로 내려가 버리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그 가격권대에서 계속 횡보를 할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아래 선 그어드린 부분이 이전에 한번 만들어낸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만들어낸 지지선에서 닿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도 지지선에 거의 맞닿기 직전에 바로 올라가 버릴 때에는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써내려간 그런 지지선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에는 사실 머무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도 그만큼 적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매매를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할 때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지선에서 횡보하는 차트 자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지지선에 맞닿으면 그 주가는 다시 바로 튀어야지 정상적인데 지지선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바로 위로 튀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선에서 힘없이 머무르고 있다. 힘없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종목의
흐름이 약간은 좀 힘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횡보할 때는 힘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 후에 재매수 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항선에서 맞닿고서는 바로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저항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고 힘있게 계속 매달려 있다라면 제가 힘있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죠. 저항선에 맞부딪히면 항상 저항선은 너무 돌파하기가 힘든 선이기 때문에 하향 이탈하게 됨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가격권대에서 계속 힘있게 매달려줬다. 그럴 경우에는 이 종목이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지금 가격을 좀 머물러주고 있는 기간 조정을 좀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는데요. 화면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종목은 서울반도체 예전의 차트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우리가 앞전에 거의 첫 시간쯤일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게 지금 선을 쭉 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가격권대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반등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선에서 힘있게 올라가주지 못하고 힘없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바로 그 지지선에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종목에 악재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후에 재매수 관점을 잡거나 아니면 하락할 것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전략을 짜 나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항선을 긋는 것은 당연히 다들 그으실 수 있죠. 이전 고점 2개 이상의 선을 쭉 긋게 되는데 보시면 이전 고점 만날 때마다 아래쪽으로 무너지고 또 3번 이상에 걸쳐서 굉장히 확실하게 저항선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오르는 듯 하다가 못 올랐지만 이 가격권대에서 계속 머물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힘있게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힘있게 이 가격권대에서 무너지지 않고 매달리고 있다면 이 종목은 시세 분출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일부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종목이 너무 안 움직여요라고 보고 제가 차트를 딱 보면 좋은 종목인데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 종목은 좀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다우존스 화면인데요. 이전 저점을 만날 때마다 위로 튀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에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힘없게 지지부진한 상황일 때에는 아래쪽 그리고 다시 이전 지지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 경우에는 위쪽에서 힘있게 매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시세 분출하기 이전에 기간 조정을 겪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 매매에 있어서 단순히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나게 되면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그 가격권대에서 횡보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최근 차트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기아차입니다. 이 종목에 먼저 이제 선을 그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고점에 줄을 그어서 제가 저항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최근 이 가격권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 있다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종목의 경우에는 2월 5일이 언젠가요? 2월 5일이 바로 이날인데 이날에도 시장이 개파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하고 또 저항선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지선과 저항선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매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천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거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구촌 겨울축제가 열리는 밴쿠버입니다. 태극전사들에게 성동일 코치가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다 죽여버려. 대한민국 오픈마켓 11번가도 국가대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1번가. 생애 첫 이름을 달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 첫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도를 넘어 G20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제는 당당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 새 이름표는 바로 금융강국 코리아입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투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